고려대학교 학부대학이라고 다군에서 3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733명이 추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20바퀴거든요. 올해 이렇게 떨어지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다른 학과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 모집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3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만 남았네요. 이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도 또 생각보다 시간이 또 빨리 가죠. 어느 순간 대학 입학의 그날, 그리고 기숙사도 들어가고 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하는 날들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시 무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입결이 나오면은 진짜 재밌는 게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무전공학과를 정시에서 지원했던 학생들이 2,276명이 등록 포기를 했어요. 등록 포기를 했다는 것은 합격을 했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근데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3개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나다군을 쓰게 되죠. 근데 2276명이 전체 학과가 아니라 무전공 학과에서만 등록 포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무전공 학과가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무전공 학과는 대학에 입학할 때 특정 학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1, 2년 후에 본인이 좀 경험할 게 경험해보고 그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전공의 유형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전공, 그러니까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전공을 선택해도 되는, 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고려대학교가 그 유형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 1도 있고 2도 있지만 1로 뽑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탈을 했거든요. 무전공 유형 2는 계열 내에서 전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과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중에 1학년이나 2학년 끝나고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게 무전공학과 혹은 자유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전공학과가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이번에 신설이 됐고 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들이죠.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외대, 서강대학교.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았고 많은 학교들이 2025학년도에 학생 수를 확 늘렸어요. 왜 이렇게 늘렸는지가 중요하겠죠. 교육부 정책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대학교에 가기 전에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선택권을 대학 가서도 무전공을 확대해라 라고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냥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교가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죠. 정책은 정책이고 우리 대학교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은 대학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센티브 돈입니다. 전체 교육부 예산에서 절반가량의 4,410억 원을 이 무전공 확대한 것에 썼어요.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이것을 한 학교는 이 금액을 나눠서 이제 주겠다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등록금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동결은 됐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그것을 대학교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받아야지만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많은 대학교들이 신설하거나 늘리는 경우가 이래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죠. 정시입니다.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이라고 다군에서 3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733명이 추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20바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36명에 20바퀴가 돌아서 학생이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빠진 줄 알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다군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보통 다군은 이제 가나군에 많은 학교를 쓰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합격을 하면 다군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돌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가 이 학부대학을 다군에서 뽑고 나머지는 거의 가군에서 뽑았어요.
서울 캠퍼스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추가 합격 학생이 많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많아요. 다군의 학부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완전히 모두 합쳐진 어느 정도냐면 43개 학과를 이 학부대학을 나오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경영, 국어, 국문, 철학, 사학. 그런데 거기에 통계, 신소재공학, 컴퓨터, 바이오 의공학, 지구환경과학, 식품자원경제, 물리학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선택 가능한 학과가 43개나 되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 이슈가 있죠. 의대 정원이 증가한 것들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계속 빠지고 이동하고,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은 특히나 전공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위 빵꾸가 난 거죠. 정시가 끝났으니까 입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올해 우리 학생들이, 또 정시를 쓴 학생들이 여기에 확 몰릴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올해는 현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재수생들은 의대 입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무전공을 만들기 위해 어떤 대학은 일반 학과에서 인원을 빼서 만들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 학과의 모집 인원이 줄어든 변동을 3개년을 꼭 면밀하게 살펴서 입시를 치러야 한다라는 점들을 꼭 저희가 체크해서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2026학년도에 대입에 미칠 영향이, 정시 합격선이 입결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올해 이렇게 떨어지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다른 학과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까? 안정 소신 기준이 매우 모호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입시 동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럴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요즘 이슈는 이렇구나를 계속 데이터를 습득하시면서 나중에 의사결정하실 때 실수 없이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해요. 근데 그 학교는 꼭 가고 싶어요. 가나 다군 중에 다군에 있다. 근데 신설됐다. 변동성이 크다. 작년에는 없었고 새로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던져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려대학교마저도 진짜로 완전히 말도 안 되게 20바퀴를 도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도 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2026학년도는 작년에 빵꾸 난 거는 또 터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만 다른 학과들, 학교들을 분석하실 때, 쓰실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안정 소신 기준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대학들이 안 거예요. 자유전공과 학부대학 이렇게 크게 고려대가 또 나눴고, 무전공을 공과대학도 나눴어요. 근데 공과대학은 화공생명,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전기전자공학 6개 학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또 그건 괜찮아요. 학부대학으로 완전히 문이과 싹 다 나누지 않고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망설이는구나를 다른 대학도 본 거예요. 그러면 일부 대학들이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새롭게 하시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무전공학과는 지원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체크하셔서 입시를 지원해야겠습니다. 입시에 인원이 바뀌면 확실히 이렇게 달라지는 여러 변수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번 입시에서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무전공학과 이번에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